대표님들을 만나보면 정책 자금이 다들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. 종류와 신청 방법 그리고 내용 등이 너무 많아서 그거를 다 알 수 없어서 신청할 수가 없고 자금을 못 받고 있다고 하는데요. 사실 그런 것들은 정책 자금 컨설턴트나 브로커들도 필요하면 공부하고 새롭게 나오면 익숙해지기 위해서 노력하고 해보는 것이지 처음부터 그런 걸 안다고 해서 정책 자금은 절대 쉽지 않습니다. 정말 뭐 그런 경로나 방법을 알아서 되는 케이스는 거의 전체 뭐 하시는 분들의 한 10에서 15%, 뭐 20% 될까 말까요? 그 나머지 대부분 분들은 정책 자금의 비법을 모르기 때문에 정책 자금이 안 되는 것입니다. 그러면은 정말 한 전체 기업 중에서 한 기업 100개라면요. 그 중에 9개 기업만 알고 있는 정책자금을 정말 쉽게 받는 기업들이 있습니다. 그 기업들은 그냥 정책자금을 신청만 받는 것이고 그리고 떨어질 일이 거의 없는 필요할 때 받는 것인데 왜 그런 정책자금을 받기 위해서 5에서 뭐 10% 가까운 수수료를 주고서 정책자금을 받는지 그리고 왜 어려워하는지를 이해를 못합니다. 왜냐면 그들한테는 당연한 것이니까요. 심지어 그분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정치자금 뭐 컨설팅하는 브로커를 하는 사람보다도 더 준비를 제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바로 정치자금을 잘 받는 비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. 항상 그런 것을 보면서 왜 다른 대표님들은 그렇게 준비하지 않나를 저는 많이 답답해했습니다. 오늘은 정치자금을 정말 잘 받는 기업들이 알고 있는 3가지 그 비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, 그 기업들은요 정직하게 매출 신고를 합니다. 그게 뭐냐면 대부분의 그 기업들에서 관계하는 세무사분들께서는 기업이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한 것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죠. 그러다 보니 재무제표를 작성할 때 최대한 매출을 적게 아니면은 비용을 많게 어떻게 해서라도 이익을 줄이고 매출을 줄이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. 사실 매출을 못 줄이면 이익이라 줄이려고 하죠. 세금을 적게 내기 위해. 그렇게 하다 보니 매출을 숨기거나 아니면 이익을 숨겼을 때 제대로 그 정치자금을 받기가 힘들어지는 것이죠. 왜냐하면은 모든 여신기관 정책자금 심사하는 기관들도 다 전년도 재무제표를 중심으로 평가를 합니다. 물론 올해 매출을 봐주기도 하지만 기본적인 원칙은 전년도 재무제표를 보는 것이 원칙이에요.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정책자금을 좀 잘 받기 위해서는 너무 많은 뭐 매출 누락과 아니면 이익을 숨기는 것, 과도하게 비용을 발생하는 것을 좀 줄이도록 하고요.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지금 전체 자본 잠식이 되지 않았는지 그리고 순이익률이 너무 적어지지 않았는지 그리고 뭐 단기 순이익이 마이너스는 아닌지 등을 꼭 유심히 봐야 됩니다. 모든 여신기관들이 다 보는 요소들이거든요. 그래서 매출 심사를 그러니까 한마디 매출을 정확하게 누락 없이 그 다음에 이익도 정확하게 누락 없이 신고하는 분들이 그런 대표님들이 또 정책자금을 잘 받고 있습니다. 둘째는 항상 잘 받는 기업들은 이런저런 자격들을 갖추고 있습니다. 우리가 그 개인의 스펙이 자격증인 것처럼 뭐 예를 들어서 변호사, 의사 면허증이 또 있는 것처럼 기업에도 그런 스펙들이 있습니다. 그래서 뭐 우리가 벤처 인증, ISO 인증, 메인비즈, 뭐 연구소, 뭐 특허 등 그런 것들이 있죠. 그런데 이렇게 말씀을 해도 우리 기업이 그런 걸 받을 수는 없지. 그런 거는 우리 같은 기업이 아니라 특별한 기술력이나 특별히 뭔가 만들거나 하는 기업들만 받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는 대표님들이 대부분이고요. 실제 상담을 해보면요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가 나중에 제가 알려줘서 받게 됐을 때 되게 고마워하고 기뻐하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. 뭐냐? 대부분의 인증들은요 이 영상을 보시는 대표님들도 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. 다만 그런 거 받는 것을 귀찮아하고 이유를 몰라서 귀찮아하거나 아니면은 우리 기업은 받을 수 없겠지 해서 하고서 안 받고 있기 때문에 못 받고 있는 것인데요. 그런 자격들이 있으면요 당연히 그 기업에 대한 외부의 신뢰도가 올라가고요. 사실 우리가 이왕이면 어떤 뭐 물품을 구매하거나 식품을 구매해도 그런 인증들이 있는 기업들을 더 우리가 선호하잖아요. 그리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정책자금 심사나 아니면 무료 지원금 심사하는 기관에서도 그런 자격들을 가점 요소로 봅니다. 그래서 더 유리하게 점수를 줄 수가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격들을 갖춰 놓는 것이 정책자금을 미리 준비할 때, 특히 미리 지금 준비할 때 되게 중요한 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. 셋째, 그런 기업들은요 어떻게든 자산을 모으고 있습니다. 그 자산이 뭐 부동산이 되면 더 좋겠죠. 그 지금 사업하고 있는 사업장, 아니면은 어느 정도의 현금 유보금을 일단 있다든지 그런 식으로 자산을 모으고 있습니다. 그 자산은 물론 어려울 때 예비비가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식으로 어떻게든 자산을 모으고 있다는 기업을 봤을 때 여신심사하는 기관에서도 훨씬 더 좋게 판단을 하고 평가를 해줍니다. 여기는 그래도 위급할 때 아니면 어떻게 보면 흔히 말해서 자신들 대출을 빌려줬을 때 이걸 갚을 수 있는 여력이 그런 모아놓은 자산으로라도 해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. 그리고 더불어서 그렇게 예를 들어서 자기 자가가 한마디로 자기 사업장을 자기 소유로 갖고 있는 기업을 보잖아요. 그럼 그만큼 이분이 사업에 진심이 정말 목숨을 걸었구나 해서 그 자산 가치 이상으로 이 기업이 갖고 있는 대표님이 갖고 있는 사업에 대한 진심, 마음을 평가를 해줍니다. 그렇기 때문에
자기 소유의 사업장 또는 그 이상의 다른 자산을 쌓아놓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. 이렇게 이제 상위 9%만 받고 있는 정기자금을 잘 받는 비법의 기업들을 우리가 정리해봤는데요. 말씀드린 것처럼 첫 번째 재무제표.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제 곧 2025년이 다가오잖아요. 그러니까 2024년 재무제표를 어떻게 잘 작성하고 어떻게 재무 관리를 해야 되는지를 아시겠죠? 그래서 첫 번째 재무제표 관리를 잘 해야 된다. 그리고 두 번째, 각종 기업의 자격증을 준비를 하셔라. 근데 그런 거는 대표님에서 안 된다? 그런 거 없다. 다 할 수 있다. 그러니까 자격들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셔라. 그리고 세 번째로는 어떻게든 산업용 자산, 부동산, 사업장이라도 내 걸로 마련하도록 노력하셔야 된다. 이 세 가지를 알고 있는 기업들은요, 굳이 뭐 누군가 일을 도와줄 필요가 없고 굳이 누가 끼이지 않아도 필요할 때 자금을 잘 받으면서 사업이 되게 선순환으로 가고 있습니다. 항상 답답한 게 우리가 항상 닥쳐서 준비하려면 늦고 닥쳐서 하려면 너무 늦거든요. 우리가 2025년에도 정말 좀 마음 편안하게 불안하지 않게 사업을 잘하고 그러면서 이제 자금도 잘 쓰기 위해서는요, 지금 2024년은 얼마 안 남았는데 지금 이 시기에 준비를 하셔야 됩니다. 정말 저는 이 한 기업은요, 최소 한 가정이고 많으면 몇십 가정을 한 기업이 책임지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. 정말 그 기업이 정말 잘 되길 바라고, 그래서 이런 내용을 조금이라도 지금 미리 준비하셔서 2025년은 금방인데 그 시간대에 더 마음 편안하고 정치자금 잘 받을 수 있는 대표님들이 되시길 바랍니다. 진짜 2025년에는 이렇게 준비하고 안 하고의 차이, 정책자금 난이도가 훨씬 더 올라갈 거예요. 아시겠지만 경기도 안 좋고 계속 국가 부채, 그리고 어떻게 보면 기업 부채가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, 특히 중소기업들이 부채율이 너무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정책자금은 더 까다로워질 것이고,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미리 준비한 기업과 안 한 기업의 차이는 극명하게 드러날 것입니다. 꼭 이 영상을 보시고 스스로라도 기업 자체라도 할 수 있는 준비를 미리 하셔서 기업을 지키고 가정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. 해결사 조 팀장이었습니다.